자, 15강 봅시다. 자, 명절 끝나고 화요일 13일이죠. 13일에 생명과학 파트가 지금 20강 하나 남았죠. 20강 유전자와 단백질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시험을 볼 겁니다.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될 거, 시험 시간 1시간 정도 줄게요. 그때 테스트 보고 선생님이랑 20강 수업 진행하고 혹시 모르니까 2권도 가져오세요. 1권도 가져오고 2권도 가져오세요. 세미랑 법을 봐야 돼. 과학도. 다 볼 거야, 내가. 그 1시간에 네 파트 다 볼 거야. 1강부터 19강까지요. 1강부터 19강이라고 말하는 게 편하게. 20강 빼고 1강부터 19강까지. 자, 15강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 자,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원은 무엇일까? 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니까 교재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가 나와 있죠. 자,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에너지죠. 자, 어느 정도 주느냐? 99.98% 정도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구 내부 에너지가 0.013% 정도 줍니다. 그리고 조력 에너지가 0.002%죠. 자, 대부분의 지구 시스템에 받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다? 태양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양 에너지라는 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 자, 태양 에너지라는 것은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이러한 태양 에너지의 특징은 자,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체, 태양이 방출하는 그 에너지의 아주 극한 일부분이지만 지구 입장에서는 어때?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 에너지가. 자, 그래서 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태양 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기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자, 지구 시스템에 주는 거 기권에서는 자, 구름을 발생시키죠. 자, 그리고 구름을 발생시키면서 날씨 변화도 오게 되고 대기가 순환하게 되죠. 그래서 대기의 순환과 날씨의 변화는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응결돼서 구름이 되죠. 그래서 구름에서 다시 뭐냐? 강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자, 다시 비가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물이 육지로 이동해서 흐르게 되죠. 자, 즉 이러한 대기가 수증기 액체인 물이 대기로 가서 다시 액체로 흐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액체가 흐르면서 직권의 풍화 침식 작용을 일으키면서 지표의 변화, 즉 지형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거는 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자, 그리고 헬수, 태양 에너지에서 헬수 온도에도 영향을 주죠. 수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수가 순환하게 되죠. 이거는 헬수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겠죠. 수권에. 자, 그러면 이 태양 에너지는 생물권에는 영향 안 줘? 생물권에도 영향 주죠? 뭐 어떤 영향을 줘?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태양 에너지가 필요하죠. 즉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 강합성에 영향을 줘서 양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013% 영향을 주는 지구 내부 에너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의 기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자, 지각과 멘틀 속에 포함된 방사선 온도가 붕괴될 때 생기는 열, 그거에 의한 열의 이 지구 내부 에너지이고, 그리고 지구가 형성됐을 당시,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내부에 어떤 축적된 열, 그게 미행성체 여기 충돌열이 되겠죠. 그러한 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지구 내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멘틀이 대류하게 될 것이고, 멘틀이 대류하다 보니까 뭐냐? 멘틀 위에 있는 지각, 즉 판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판이 이동하면서 어때? 지각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조산 운동을 일으키면서 지각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한 거죠. 자, 그다음에 아주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조력 에너지를 봐봅시다. 자, 조력 에너지는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자, 달과 태양의 인력, 즉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 그다음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게 조력 에너지죠. 자, 이러한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민물과 썰물이 생기죠. 자, 민물과 썰물이 생기니까 어떨 때는 육지가 되고 어떨 때는 바다가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갯벌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떠한 지형 변화를 시키기도 하지만은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해수면 높이를 변화시키면서 갯벌 생태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조력 에너지에 의한 지구 시스템이 받는 영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태양 에너지였죠. 자, 그러면 지구 시스템에 주는 지구는 동그랗잖아. 그렇죠? 동그랗기 때문에 태양의 위도에 태양이란다. 지구의 위도에 따라서 태양 고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태양 고도가 높아서 단위 면적당 받을 수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그래서 여기 저희도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많죠. 하지만 고위도 같은 경우는 고위도 극지방이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태양 복사 에너지, 즉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습니다. 이러한 위도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자, 이 에너지 불균형을 누가 해소시켜 주느냐?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이러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 주죠. 그러면서 지구 전체 시스템에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루게 해주냐? 저위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을 하면서 에너지 평형을 이루게 해주죠.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은 자, 누가 해소시켜준다?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이 해소시켜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자, 물질은 순환한다 그랬어. 에너지는 흐르고. 자, 순환과 흐름의 차이점. 알고 계시죠? 자, 흘러버린다는 것은 다시 돌아와? 안 돌아온다는 것이죠. 순환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물질은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죠. 자, 이 차이를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물질의 순환 중에서도 첫 번째 물의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물이 순환하면서 자, 생기는 그러한 현상. 자, 첫 번째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자,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이죠. 자, 각 권에 있는 물들. 자, 바닷물도 그렇고 육지에 있는 육수들도 자, 태양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뭐냐? 액체의 물이 기체가 됩니다. 자, 저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죠.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될 때, 자,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쵸? 그때 에너지 흡수하고, 자, 이 수증기가, 자, 위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응결하게 되죠. 자, 응결할 때 에너지 어떻게 됩니까? 응? 에너지를 방출하죠. 에너지를 방출하다 보니까는 수증기가 뭐가 되냐? 물이 다시 되죠. 그래서 물방울의 모임이 뭐야? 구름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할 때 구름이 됩니다. 자, 즉 물이 순환하면서 에너지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흐름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물이 순환하면서 자, 아까 선생님 응결 이야기했죠. 물이 응결되니까 수증기가 응결된 거죠. 정확히 표현을 하면 수증기가 응결되니까 구름이 됐고 이 구름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은 강수 현상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비 또는 뭐 구름이 많아지면 태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육지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지표를 따라 흐르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풍화 침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표 변화가 생기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 물이 순환하면서 생기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천이나 바닷물이 여러 가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표로 스며드는 물들이 다시 식물에게 영향을 주죠. 식물이 그러한 물을 이용해서 강합성을 하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 줍니다. 자, 물이 순환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네 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알아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물이 순환을 하죠. 물이 순환하면서 자, 보면은 먼저 여기 육지 파트부터 오자. 육지 파트 먼저 봐봅시다. 자, 육지 파트를 보게 되면 자, 육지에서 증발량이 몇이냐? 15입니다. 자, 육지에서 증발이 15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쵸? 그리고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11입니다. 지표면에 따라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바닷물로 유입되는 양이겠죠. 바닷물로 유입되는 게 11입니다. 자, 이걸 다 더하니까 몇이냐? 총 26이 되죠. 자, 그러면 강수. 자, 하늘에서 내리는 즉 육지로 들어오는 전체의 양이 몇이란 얘기야? 26이고 육지에서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게 26이란 얘기가 되죠. 그래서 육지에서의 볼 때 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번에는 해양에서 봅시다. 바다 쪽에서 봐보도록 합시다. 자, 바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자, 증발량이 지금 몇이냐? 109입니다. 증발이 109야. 그리고 지금 어떠냐? 육지에서 유입되는 게 몇이었죠? 총 11이었죠. 자, 이걸 다 더하니까 몇이냐? 100, 몇이니? 110, 120이죠? 아, 지금 선생님 잘못 설명했다. 그쵸? 증발은 여기서 나가는 거잖아. 바다에서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 걸 생각해 보자. 바다로 들어오는 게 강수량이 지금 98 정도 되죠. 그리고 육지에서 유입된 게 11이었죠. 이걸 두 개 다 더하니까 바다에서 증발되는 109가 되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어떠냐? 물 평형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증발되는 양이 육지에서 증발되는 게 15였고 바다에서 증발되는 게 109였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몇이냐? 124가 되겠죠. 그래서 수증기 전체 수증기로 된 게 124였고 다시 자 강수량을 보게 되면 증발량이 124였고 강수량을 되게 되면은 육지로 내리는 게 26이고 바다 쪽으로 내리는 게 98입니다. 그쵸? 이걸 다 더해도 어떻게 되냐? 124가 되죠.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도 물은 평양을 이루더라. 그래서 전체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물이 순환할 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의 순환. 탄소를 봐봅시다. 자, 탄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에 다 존재합니다. 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자, 존재하는 형태가 다 다르죠. 자, 직권에 탄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직권에는 탄산염의 형태로 있죠. 탄산 나트륨이라든지 탄산 칼슘 이러한 탄산염의 형태로 광물의 형태로 석회암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직권에는 탄산염 혹은 화석 연료의 형태로 있습니다. 석탄이라든지 석유, 천연가스 그러한 화석 연료로도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기권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즉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곤욕과의 상호작용이 되게 활발합니다. 자, 수권에는 탄산이온,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탄산이온과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더라. 자, 그리고 생물권에는 사람의 몸체와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유기물의 형태.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이 되겠죠. 생물의 몸체와 생명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유기물 형태로 존재한다. 자, 그러면 탄소는 각 곤욕에 따라서 상호 작용에 따라서 순환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순환하게 되느냐? 자, 가봅시다.
자, 1번 봅시다. 여기 그림 보면은 1번이 있죠. 자, 화석 연료의 연소. 자, 화석을 태운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때? 직권에 있던 화석 연료가 기권으로 가는 거죠. 즉,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직권의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기권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화산 분출을 봐봅시다. 자, 화산 분출이라는 것은 직권에서 기권 또는 바닷물에 녹게 되면 수권이 되겠죠. 이러한 탄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화산이 분출될 때 이산화탄소가 화산가스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메테인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과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3번 봅시다. 자, 3번. 자,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식물을 이용해서 본인의 유기물을 만들죠.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기권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생물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호흡을 봅시다. 식물도 호흡을 하고 동물도 호흡을 하죠. 그래서 생물권에 있는 자, 유기물을 분해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를 기권으로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게 됩니다. 자, 조심할 게, 문제 풀 때 조심할 게 뭐냐? 여기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비가 오게 되거나 어떤 다른 경로에 의해서 자,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해수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5번째 해당합니다. 그래서 대기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해수에 녹아 들어가는 게 기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겠죠?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게 되면 수권에 있던 탄소,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대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그러면 육지에서 자, 석회암이 있는 공간에 지하수가 흘러내리게 됐어. 그러면은 이 석회암에 있던 탄산칼슘이 녹게 되죠. 녹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수권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해저 탄산염 해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바닷속에서 해수에 녹아있던 탄산 이온들이 어떤 화학적으로 침전이 되거나 혹은 해저 생물에게 유입이 되거나, 그렇죠? 그 해저 생물 중에서도 조개 껍데기 같은 거 탄산칼슘이죠. 그런 어패류들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저 바닥에 그러한 탄산염들이 퇴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석회암을 형성시키게 되죠. 그래서 뭐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또는 다시 이 생물권이 죽게 되면 직권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동, 탄소의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순서대로 했는데 아까 여기 해저 화산의 분출이 여기 화산 분출과 같죠? 8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9번으로 가면 되겠지. 멘틀로 하강한다. 자, 지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이죠. 직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단지 어떤 권역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해저에 퇴적된 석회암이 멘틀 대류에 의해서 지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이죠. 화석연료 생성. 어때? 생물이 죽게 되면은 어떠한 생물에 있는 탄소들이 생물의 유해가 지층에 묻히게 되면서 화석연료의 형태로 직권에 저장되게 되죠. 자, 이렇게 탄소도 각 권에 여러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결론은 뭡니까? 탄소도 순환을 하면서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떤 형태로 어디에 더 많이 존재하느냐 그 이유죠. 그래서 요새 되게 많이 이슈가 되는 게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려고 그 대체적인 방법이 뭐 땅속으로 묻어버리자라는 얘기가 나는데 아직 거기까지 과학적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도 되겠죠. 그래서 탄소라는 것은 전체 지구에 존재하는 양은 일정하지만 어떤 형태로 더 많이 존재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질소의 순환을 한번 봅시다. 자, 교재 안 나와 있죠? 자, 질소 어디 대기에 질소 78% 정도 차지하죠. 자, 78% 정도 차지하는데 질소는 자, 질소 기체는 N2죠. 자, 무슨 결합하고 있어? 공유결합하죠. 저번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공유결합하고 있고 얘네들이 삼중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가 되게 안정적인 기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 기체, 안정적인 기체를 자, 암모늄 이온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이 암모늄 형태로 변화시켜주는 게 누구냐? 세균이죠. 자, 이러한 세균을 우리는 합쳐서 질소 고정세균이라고 합니다. 자, 질소 고정세균에는 뿌리혹 박테리아, 아족토박터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질소 고정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되죠. 그래서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기에 존재하는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 형태로 세균에 의해서 질소가 고정되죠. 또는 또는 어떤 형태로냐? 자, 질산 이온의 형태로 고정이 되기로 합니다. 자, 질산 이온의 형태로 고정되는 거 역시 질소 고정 작용이 되겠죠. 자, 질소 고정 작용은 자, 질소 기체가 질산이온으로 질소 고정되는 것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 됩니다. 공중 방전이 뭐냐? 우리 배터리 방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방전, 번개에 의해서 공중 방전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되게 되면 이걸 고정시켜 주는 게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있죠. 자, 뿌리혹 박테리아는 꽃과 작물 뿌리에 서식합니다. 뿌리에 서식하면서 이 세균이 질소를 고정시키면서 콩과 작물에 콕을 만들어.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질소를 고정시켜 주게 되면은 이 질소를 식물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식물이 질소를 이용해. 자, 질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겠니? 정신 차려 봅시다. 자, 질소 동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암모늄 이온을 이용해서 혹은 질산 이온을 이용해서 질소 동화 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생명체, 생물체들의 질소 화합물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소 화합물을 만들죠. 자, 그리고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고정됐던 암모늄 이온을 또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는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죠. 이러한 질산화 작용은 질산균, 역시 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또 때로는 질산이온이 다시 질소가 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자, 질산이온이 질소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탈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탈질산화 작용 역시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냐? 탈질산세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자, 질소의 순환 역시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질소의 양은 일정하지만 자, 언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약간씩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물질의 순환 하면서 물의 순환, 그 다음에 탄소 순환, 그 다음에 질소의 순환까지 했습니다. 자, 결론은 뭐였어? 지구에 존재하는 각각의 물질은 항상 일정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가 약간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재 107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더 알아보기로 가봅시다. 자,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으로 나타나는 자연현상 알아보기 돼 있죠. 첫 번째 그림 보니까 석회동물이죠. 자, 석회동물은 자,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표면에 흡수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석회암을 녹게 만들죠. 물이 녹게 만들면서 석회동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용암대지가 뭡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되죠? 그때 용암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게 넓은 지역에 펼쳐지면서 붙게 되면서 만들어진 대지가 용암대지가 되겠죠. 그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죠. 자, 달을 보면은, 자, 태풍이죠? 자, 태풍 역시 뭐냐? 저기 태평양 아래 바다에서, 자, 날씨가 더우니까 어때?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수증기가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구름의 형성이 커지면서 태풍이 되게 됩니다. 이때 태양 에너지 영향을 받게 되죠. 태양 에너지의 영향으로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바닷물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구름이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자, 이 태풍이 형성돼 가지고 대륙으로 오게 되면 어때? 태풍이 뭐 소멸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기온의 변화에 의해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과 물질의 순환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자, 107쪽의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어, 여기 쭉 직진해서 나가서 직진하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
자, 다 풀었죠? 자, 한번 개념 확인 문제 봐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 찾으랬죠. 태양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 작용하는 에너지원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거 맞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민물과 썰물을 일으킵니까?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조력 에너지죠. 조력 에너지가 민물과 썰물을 일으키더라.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뭡니까?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태양은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이동을 하죠. 태양이 난다. 태풍은 저緯도에서 고緯도로 이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죠. 자, 그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탄소는 어디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하게 되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사이에서 물질이 순환할 때 뭣도 에너지도 함께 이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108페이지로 넘겨서 한번 문제 6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 안 풀었거든? 몇 문제 안 되는데 여기 좀 풀어봐. 그렇지? 너 내일 다 배운 거야. 중간에 하진 안 한 것 같아.
알죠? 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의 근원 에너지로 옳은 것만을 찾으랬죠. 자, 열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거의 99.98%였고,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였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을인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태양 에너지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랬죠. 자, 민물과 썰물은 조력 에너지죠. 그리고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는 거 맞죠? 태양 에너지에서 물이 증발하니까. 거대한 습곡 산맥이 형성된다. 자,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네, 거대한 습곡 산맥은 뭐야? 지각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하천수의 침식으로 V자곡이 형성된다. 그죠?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니을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다음은 지구 시스템의 근원 에너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다. 자, 멘틀 대류를 일으켜 거대한 대륙을 움직이게 하는 거 뭡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자, 민물과 쌍물을 일으키고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조력 에너지가 되겠죠. 자, 4번 봅시다. 물의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랬죠. 자, 물의 순환을 일으켜 주요 에너지원은 대부분 지구 내부 에너지가 아니라 뭐야? 태양 에너지였죠. 강수 과정을 거쳐 물이 기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지구 전체의 에너지 평형에 기여하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이동을, 표는 물의 이동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식물에 의한 증산작용. 자, 식물, 뭡니까? 생물권이죠? 우선 생물권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증상작용. 자, 생물에 있던 산소가 어디로 갑니까? 산소랑 물이 기권으로 가죠. 그래서 B에 해당하겠죠. 증발로 호수의 수위가 감소했답니다. 자, 물이 어디로 갑니까? 기권으로 간 거죠. 수증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C에 해당할 것이고. 토양에 스며든 물이 지하수를 형성했답니다. 자, 토양에 스며든 물, 직권에서 어디로 간 겁니까? 지하수를 형성했으니까 수권이 됐겠죠. 그래서 F가 되겠네. BCF가 2번이 되겠네. 답은 2번이죠. 자, 6번 봅시다.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에 존재하는 탄소의 주요 존재 형태를 옳게 나타낸 것만을 찾으랬죠. 직권에는 어떤 형태로 존재했었니? 탄산염의 형태. 그렇죠? 그다음에 화석 연료가 있었죠. 여기랑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와야 돼. 자, 수권에는 탄산이온 혹은 탄산수소이온이었죠. 탄산수소이온의 형태로 존재했고,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혹은 메테인이었죠. 메테인 기체로 존재했었죠. 자, 그리고 생물권은 유기물이죠. 아, 이것과 이것이 서로 바뀌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니은과 디귿이니까 3번이 답입니다. 자, 7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자, 7번 봅시다. 그림은 암석의 순환을 나타낸 거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이 날려가 모르겠지만 또 공부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열심히 니나노 하면서 놀고 있었겠지. 자, 그림을 보니까 가는 뭡니까? 퇴적감이 퇴적물이 되는 거죠. 큰 암석이 자갈이나 모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가 뭐가 될까? 풍화 침식 작용에 의해서 태양 에너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가는 태양 에너지가 될 것이고 나를 보니까 변성함이 마그마죠. 변성함이 녹아가지고 마그마가 되는 걸로 보여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8번 봅시다. 표는 지구 시스템의 세 가지 에너지원 가부터 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가 조력 에너지가 되겠죠? 나가 태양 에너지가 될 것이고, 다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죠? 자,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거죠. 옳지 않는 거 물어봤습니다. 생물의 사체가 매장되어 화석 연료가 생성되는 거 맞죠? 화산 활동에 의해 직군의 탄소가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 맞습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기권의 탄소량, 즉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광합성은 기권의 탄소가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과정 맞죠? 탄소가 생물의 유기물로 저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이 증가합니까? 요거 아니죠. 지구 전체가 아니라 뭐야? 기권의 탄소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지구 전체 탄소량은 일정하다 그랬죠? 쌤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10번 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태양 에너지는 대기와 물을 순환시켜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거 맞죠?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는 다양한 화합물로 형태를 달리하며 순환하는 거 맞고 지구 시스템은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 맞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자, 11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지형을 형성시키는 주요 에너지원을 먼저 쓰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인지를 설명하라 그랬죠.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설명하라 그랬죠. 자, 봅시다. 어떤 에너지에서 생긴 거죠? 태양 에너지가 되겠죠. 자, 태양 에너지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석회암을 융해시키면서 형성되는 게 석회동굴이죠. 그래서 이것은 숙본과 직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자, 116쪽으로 먼저 가봅시다.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 탄소의 이동. 자, A를 한번 보면 A는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는 게 화산가스 방출이라든지 화석 연료의 연소가 있을 것이고 B 같은 거 여기서 B와 C 조심하랬죠. 자, B와 C 화살표 방향 조심하시고
P 같은 경우는 생물의 광합성에 해당하니까 기권이 생물권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C는 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가니까 생물의 호흡이 되겠죠. 자, D가 기권이 수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권이 수권으로 가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는 거, 해수의 용해가 되겠죠. 그리고 E는 지금 보니까 수권이 기권으로 가는 거니까 해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대기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F 보면은 생물권과 직권이죠. 여기는 화석연료밖에 없겠죠. 화석연료 혹은 석회암이 형성되는 것들. 그다음에 G를 보면은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이게 생물이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들, 바다 생물들, 해양 생물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죠. 자, H 보면은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수권에서 직권으로 이동하는 게 해수에 녹아있는 탄산 이온들이 뭐 해저 밑에서 해저에서 퇴적돼서 석회암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직권과 수권으로 이동하는 I를 보면은 지하수에 석회암이 녹여드는 거. 석회 동굴이 여기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 1번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그림은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옳은 거 물어봤죠? 자, A와 E 과정에서 이 활발하면 지구 전체의 탄소량 감소 안 한다고 그랬죠? 지구 전체의 탄소량은 항상 일정하죠? 그 A와 E를 보니까는 대기의 탄소량이 감소되겠죠. 지구 전체가 아니라 대기권에 있는, 기권에 있는 탄소의 량이 감소할. 자, 생물권의 광합성이 활발해지면 B와 D면 여기에 되겠죠. B와 D의 과정에 탄소 이동량이 증가합니까? 자, 반대 방향이 되겠죠. A가 되겠지. 그렇죠?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육상과 해양 생물에게 유기물 형태로 저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렸죠. 자, 지금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탄소의 이동은 C에 해당한다. 화석연료가 연소 태우는 거 직권이 되겠죠. 화석연료는 직권이 될 것이고 이걸 태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이것이 맞겠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오른쪽 봐봅시다. 탄소의 분포량과 연간 이동. 자, 화석연료가 5천에서 1만 정도 있으면은 자, 얘가 화석연료 우리가 채게 되겠죠? 그걸 이용하게 되면 탄소연료를 연소시키는 것이고 이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서 대기로 이동하겠죠. 탄소가. 그리고 식물에서 보면은 식물이 560인데 뭐야? 자, 호흡에 의해서 59가
탄소가 대기로 이동을 하고 광합성에 의해서 120이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대기에 75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용해되게 되면 물에 92가 이동을 하죠. 그리고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다시 해양에서 수권에서 대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게 90 정도가 되네. 생각보다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이동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는 직군에 가장 많죠. 직군. 여기 지각에, 토양에, 화석 연료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분포된 게 직군이더라. 그래서 기권으로 이동하는 거. 자, 기권으로 이동하는 양하고 기권에서 방출되는 양을 서로 비교했을 때 자, 어떻게 되냐? 기권으로 방출되는 게 많다라는 얘기죠. 즉 뭐야?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진다. 기권으로 나오는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권으로 배출되는 탄소량이 많아지게 되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겠죠. 그리고 자, 전체적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지구 전체에 있는 탄소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각 권의 어떤 형태로 서로 다르게 존재하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문제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울지 마시고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응? 너무 따뜻해? 졸려? 목소리가 자장가 아니잖아. 자, 봅시다.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에서 상호작용에 의한 연간 탄소의 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연간 기권에 쌓이는 탄소량. 여기 기권에 쌓이는 탄소량이 3.9대. 맞습니까? 맞아? 생기선 안 해도 돼?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 몇입니까? 61이죠? 플러스 61이고 여기서 51점 몇이라고? 뭐야? 이게 둘 다 배출인데? 누가 될 것이고 6이 될 것이고 66.9 맞나? 아, 이거 마이너스 60이구나. 마이너스 61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3.9 나옵니까?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A는 감소합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A 어떻게 돼? A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죠. 대기권으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수권과 생물권은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기권의 탄소 증가 속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대. 맞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 되니까 기억과 디귿 답은 4번이 되겠죠.
여기서 끝내주면 좋겠죠? 근데 조금 더 합시다. 자, 110쪽으로 가볼게요. 간단하게 화산 활동만 할 거니까 정신 차리시고. 음. 자, 직군의 변화입니다. 자, 직군. 자, 우리가 지금 지구에 미치는 태양 에너지, 잠시만.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세 가지를 배웠죠.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를 배웠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 내부에서 생기는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구가 형성될 당시 축적되었던 열이라든지 또는 지구 내부에 있던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열이 있었어. 그렇죠? 열 에너지가 있었죠. 이러한 에너지들이 의해서 지하 깊은 곳에서는 마그마가 있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하다가 지각에 약해진 그러한 틈을 뚫고 밖으로 분출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화산활동이죠. 자, 화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화산 분출물이 나오게 되죠. 자, 화산 분출물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액체, 고체, 기체가 다 발생되죠. 그래서 기체인 화산가스, 고체인 화산시설물, 액체인 용암이 밖으로 분출되게 되죠. 자, 그러면 용암과 마그마 서로 다르죠. 마그마에서 일정 기체가 빠져나간 것이 용암이 되죠. 자, 그리고 화산시설물,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 어떠한 물질들, 뭐 땅속에 있던 암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부서지면서 발생되는 물질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입자 크기에 따라서 자, 화산재, 화산력, 화산암계가 구분합니다. 화산진이라는 거 진흙할 때 진짜 생각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화산재보다 약간 더 큰 게 화산재가 될 것이고 화산력, 우리가 여감 생각하죠. 여감, 사함염, 여감. 그래서 화산력, 그 다음이 화산암계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 자, 대부분이 수증기죠. 대부분이 수증기지만 이산화탄소와 질소, 그 다음에 이산화황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화산활동은 우리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2009년도인가 영국에서 화산활동이 발생했죠? 뭐 모르시겠지만 2009년도에 너 있었니? 있었어? 몇 학년이었어? 한 살이었어? 자, 2009년도에 영국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비행기가 뜨지 못했었죠. 한 몇 개월 정도 뜨지 못했었는데 자, 화산재에 의해서 자, 많은 그 태양 에너지들이 차단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농작물에 피해도 있을 것이고 항공기가 뜨지 못하니까 어떤 결항 같은 게 생기겠죠. 그리고 화산가스가 우리 몸에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생명체들한테 영향을 줄 것이고 요감이 흐르다 보면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겠죠. 그리고 화산가스라든지 화산시설물에 의해서 생기는 피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죽을 것이고 경제적인 손실도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화산 활동이 생기면 물론 피해가 생기니까 안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좋은 점도 있을 거란 말이야. 자, 화산 활동이 생겼을 때, 자, 장점 뭐가 좋냐? 자,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자, 시간이 흐르게 되면 화산재가 토양에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용암이 어때? 굳어서 새로운 지각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화산지대에 형성된 독특한 지형들이라든지 온천. 자, 우리가 제주도 가서 뭐해? 와, 현무암. 요렇게 좀 뭐 특이한 지형을 보기도 하고 따뜻한 온천이 생겨가지고 원천을 이용하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관광 자원으로 이용이 많이 되더라. 자, 세 번째. 자, 화산 활동에 의해서 지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지열로 온수를 공급해 주거나 난방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 지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자, 화산 분출로 인해서 생성된 새로운 지형이 어때? 생명체, 다른 생물체들에게 서식지로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뭐 화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같은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부터 지진에 대해서 할 겁니다. 16강도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안 들어가야겠네. 그렇죠? 16강하고 20강 빼고 문제 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